I've been dreaming on in my head like I've seen it. A life worth living is a life. 안녕하세요. 달리기 동네 친구 달동입니다. 요즘 달릴 때 계속 통증이 느껴져서 6월에 러너들의 성지라고 불리는 정형외과에 예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운동 중 발생한 부상을 진단하고 치료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러닝 자세를 측정하고 분석하여 자세 교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직접 집필하신 달리기의 모든 것이라는 책의 내용을 몇 가지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이분은 23년 12월 인터뷰 내용을 기준으로 마라톤 풀코스를 63회, 철인 3종 경기를 25회 완주한 프로 운동러라고 합니다. 그 경험을 살려서 러너들의 부상 치료에 도움을 주신다고 하니 같은 러너로서 너무 든든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달리기 부상에 대한 이해와 지식의 바탕이 깊지 않은 단계라 미국과 영국에서 발표된 스포츠의학회 논문과 각종 서적을 찾아 읽어가며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담은 책이 바로 달리기의 모든 것입니다. 이 달리기를 시작하는 사람과 부상으로 고민하는 러너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니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책 내용 중에서 평소 러너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과 제가 흥미롭게 읽었던 부분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달리기 부상의 원인 중 하나는 급격한 변화라고 합니다. 착지를 비롯하여 신발의 구조, 달리는 지면의 높낮이, 방향성, 달리는 속도 등을 한 번에 급격하게 변화를 줄 때 부상의 위험이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리기 부상을 막으려면 10%의 룰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달리는 거리와 속도, 주법, 신발, 보폭의 변화를 줄 때에도 평소 달리는 습관에서 10%씩 일주일 간격으로 서서히 변화를 주어야 몸이 그것에 적응한다고 합니다. 어떤 마라톤 선수가 보폭을 15cm 늘리는데 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 욕심을 내려놓고 몸이 달리기에 적응하기까지 기다리는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마지막 문장이 마음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이는 달리기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도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달리기와 부상은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학적 치료와 자원 복원력으로 최대한 회복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두 달 정도 회복을 위해 달리기를 멈추면 신체는 그동안 퇴보합니다. 그래서 달리기 부상으로 러닝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에는 달리기에 필요한 심폐지구력, 젖산 역치, 달리기 근육 성장을 위해서 수영이나 자전거, 상하체 근력 운동을 하면 좋다고 합니다. 이 달리기 부상으로 달리기를 쉬어야 하는 순간이 오면 많은 러너분들이 좌절하거나 불안해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책의 저자는 달리기 부상으로 내가 운동을 못하게 된다는 생각보다는 다른 대체 운동으로 신체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긍정적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달리기 부상을 당한 러너분들의 몸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좋은 문장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정말 궁금했던 내용입니다. 실제로 무릎이 상할까봐 달리기를 하지 않는다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지변을 박차하는 달리기는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하지만 같은 방향을 일정한 패턴으로 운동하고 비틀거나 꼬이는 등의 급격한 방향 전환은 없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이 적다고 합니다. 미국 연구에 따르면 다른 운동에 비해 관절염이 적게 발생하며 자연 노화로 발생하는 퇴행성 관절의 빈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에서 연구한 마라톤을 1000번 이상 완주한 6명의 무릎을 연구한 결과 모두 달리기로 인한 관절염은 없었고 일반적인 퇴행성 관절염만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취미로 달리는 수준의 달리기는 무릎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달릴 때 느껴지는 무릎의 통증은 몸이 뛰는 방법에 익숙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으로 근육의 사용법과 근력 증가, 유연성 증가, 달리는 방법을 순차적으로 터득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과체중이나 고령의 러너 또한 관절염이 있는 환자들은 빠른 걸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지법에 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착지법은 개인마다 자신의 신체에 맞는 것이 있고 연구 사례를 통해서 기록에 좀 더 우수한 착지법은 있지만 기록에 대한 접근보다는 부상으로 연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릎과 허벅지 통증이 있는 러너에게는 포어풋, 미드풋 착지가 도움이 되고 이 족저부, 발목, 종아리, 정강이 통증이 있는 러너에게는 리어풋 착지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부상이나 통증이 있는 부위를 최소한으로 하는 착지를 찾아보는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리기의 효과 첫 번째로는 달리기는 걷는 것에 비해 칼로리 소모가 훨씬 좋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 탁월합니다. 실제로 제 경우에도 특별한 식단 관리 없이 달리기를 하루 뛰고 하루 쉬고 이렇게 격일로 뛰는 것만으로도 8kg의 감량의 효과를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심폐 기능이 건강해집니다. 심장이 강해지고 폐 기능이 좋아져 풍부한 산소와 혈액을 전신에 활발하게 공급할 수 있고 이 축적된 노폐물은 빠져나가게 해줍니다. 세 번째는 튼튼한 척추를 만들어줍니다. 달리기를 자주 즐겼던 사람들의 허리 디스크가 더 두껍다고 합니다. 과한 압력은 허리에 무리일 수 있으나 적절한 압력은 오히려 허리 인대, 근육, 디스크 조직을 강화해 준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달리기를 하면 노화도 예방된다고 합니다. 인간의 노화를 관장하는 요소는 세포의 염색체에 있는 텔로미어인데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질수록 세포가 노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양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달리기는 텔로미어 길이가 줄어드는 것을 막고 노화를 방지해 준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꾸준한 달리기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지킬 수 있는 방어벽을 만들어주어 면역력 또한 좋아진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뇌도 젊게 만들고 치매도 예방하며 우울증 치료와 재발 방지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이 우울증의 가장 큰 특징은 움직임 없음, 멈춤입니다. 하지만 달리기는 그 반대입니다. 이는 뇌에 작용하는 방식도 정확히 반대이고 우울증은 뇌 연결의 단절이 뇌의 일종의 좌물쇠를 채우는 것이라면 달리는 뇌에는 스파크를 일으켜서 잠겨있던 자물쇠를 열어버리는 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책에서는 다양한 연구와 설명 결과들을 근거로 들어 달리기 효과를 과학적이고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책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달리기가 건강에 좋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로 다양한 효과가 좋은 줄은 몰랐습니다. 여기에 더해 러너분들은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달리기는 정말 즐겁습니다. 달리지 않은 분들은 지루한 운동으로 오해하실 수 있겠지만 달려보면은 달리는 그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즐겁고 매력이 있는 운동인 것 같습니다. 달리기는 건강과 즐거움을 모두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취미생활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책에서 마라톤의 저자 제프 갤러웨이의 러너 구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고 달리기에 대한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 첫 번째 비기너는 초보 달리기, 조거, 달리기 매력에 빠져서 매일 달리는 상태, 경쟁자, 남보다 빨리 달리고 싶은 강박이 생기는 상태, 선수, 자신이 달릴 수 있는 최고의 단계, 러너, 단계 중 최고 레벨이고 달리기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단계. 이렇게 5개의 단계로 러너를 구분하고 있고 이 부분을 읽고 너무 공감이 가서 웃음이 났습니다. 이 달리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얼마 뒤에 달리기에 살짝 미쳐있는 조거 단계가 저에게도 찾아왔었습니다. 아침에 뛰러 나갈 생각에 신나서 잠이 들기도 했고 새벽 2, 3시에 잠깐 잠이 깨면 못 참고 달리러 나갔다가 아내한테 한 소리를 듣기도 했었습니다. 마라톤 대회에 몇 번 나가다 보니 3단계도 살짝 왔습니다. 강박까지는 아니지만 더 잘 달리고 싶고 좋은 기록을 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천천히 달리기를 기본으로 하되 가끔 역지 페이스로도 20분에서 30분 정도 조합하여 달리고 있습니다. 이 단계를 보면서 속도와 기록에 상관없이 행복하게 달리고 일상의 만족을 느낀다면 그게 달리기의 최고의 목표이자 단계가 맞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의 한계를 조금씩 극복해 나가면서 즐거움을 잃지 않는 자세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네 번째 파트에는 달리기 부상, 부위별 집중 탐구라는 주제로 이 부위별 통증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어서 통증이 있을 때 참고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심한 통증의 경우에는 달리기에 관심과 경험이 많은 의사가 있는 병원이 있다면 찾아가서 진단받고 빨리 치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달리기의 모든 것이라는 책에서 제가 흥미롭게 읽었던 몇 부분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요새 공원에 나가보면 달리기를 즐기시는 러너분들이 정말 많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각자 달리는 이유와 목적은 다르겠지만 달리는 그 시간만큼은 행복하고 즐거운 러너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달리기 동네 친구 달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